사람의 품격은 말로써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을 정하는 것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품격을 아주 격화시키는, 너무너무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뒷담화하는 습관, 뒷담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뒷담화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어려운 정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뒷담화 재밌잖아요. 근데 뒷담화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이게 그 사람을 애정해서 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한다던가 그 사람이 싫다던가 질투가 난다던가 이 등등등의 부정적 감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뒷담화를 하다 보면은 언젠간 자신도 뒷담화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행실을 하고 다녔는가에 따라서 그 욕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강도가 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묘수는 그런 거죠. 뒷담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자신이 뒷담 당할 때 사람들이 야 얘가 니 욕하고 니 욕하고 이랬었어라고 하면은 생기는 것들. 당장 뒷담을 하면은 되게 자신의 마음이 뭔가 치유도 되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소속원들끼리 친밀도도 높아지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자신이 했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업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정말 아예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자리에 끼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땐 그냥 끄덕여만 주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유연하게 넘기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정말 자신의 품격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부정부터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모난 습관 중에 하나였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뭐 충고를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입장이 있거든요. 누구나 자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저는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그런 좋은 의도, 그 본질을 헤아리진 않고 그 억울하니까 그냥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를 바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말이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그걸 쓰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말 훗날에 자기 자신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예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부정문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뭔가 아니 막 이렇게 부정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고 저도 누군가한테 진심 어린 충언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사실 굳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그런 말 습관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뭐 칭찬은 너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요새 약간 뭐랄까? 비판이 너무 트렌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 그게 정말 솔직하고 멋있는 거고 그게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좀 생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비판 중요하죠. 그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한다고 하면 그 괜찮은 방향 중에 또 하나긴 하죠. 근데 꼭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역시도 고정관념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그게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 사람도 그걸 알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을 그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던가 어떤 위안을 주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예리한 시선 혹은 공격적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따뜻한 마음도 그 안에 내포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0 중에서 한 8, 9 정도를 그렇게 비판만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미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또 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너무 옳은 말만 하고 다니는 느낌?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는 시시비비가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죠. 예아니오, 1과 2, 뭐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분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품격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말로 쏘지 않아도 이렇게 방향을 터준다라는 거를 이것은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았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해왔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비판가의 정신을 많이 청산하고 좀 유연해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내 품격을 높일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 말이 틀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항상 확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행운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던가,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지전능하게 강한 사람이면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감이란 건 필요 없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나약한 면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더불어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챙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높여서 상대방과 호감을 나누면서 더 오히려 상대방들을 이렇게 업을 시켜주면서 나도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품격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품격에 관한 말들에 대한 저의 사고방식 이야기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